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관리와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 방지라든가 질병에 따른 건강관리, 또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또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지 받으셨죠. 그 건강검진 결과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라든가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이후 병원에 뭐 감기 환자들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요즘 네, 어떻습니까? 내원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 좀 오는지요? 네, 실제로 감기나 네. 독감 환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네. 병원 경영상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요즘은 이제 만성 질환자 위주로 네. 그렇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이렇게 건강 관리만 잘 챙겨도 감기 정도는 거뜬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번 마스크 사용하면서 좀 실감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좀 하나하나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바로 전 단계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 골다공증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요즘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그 골밀도 검사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가 기준을 마이너스 2.5보다 더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골 다공증으로 보는데 그 전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인데 저희가 골 감소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골 다공증을 진행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노화의 단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진행의 정도를 늦추어 줄 수는 있죠. 예. 그래서 그 늦추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단은 골고루 잘 먹는 것. 특히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를 포함한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는 것과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특히 그 운동하는 것 중에서도 그 몸에 하중이 좀 실리는 운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걷기라든지 뛰기라든지 이런 운동들. 하체 중심 운동인가요? 네, 그러면? 꼭 하체 중심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걷기나 뭐 산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몸에 하중이 실려가지고 그 이제 뼈가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음식 섭취로 칼슘을 먹으면 그렇게 많이 다 이제 배출이 되고 섭취한 만큼 네네. 그래서 칼슘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부족한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아, 그 칼슘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식사하시는 분이면 크게 부족한 분은 별로 없는데 비타민 D가 아무래도 부족한 분들이 많죠. 아, 비타민 D. 예. 그럼 혈액 검사에서 또 다음 그 질문이 비타민 D가 낮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네, 사실 비타민 D가 이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골 밀도와 관련된, 골 다공증과 관련된 그런 이제 골 대사와도 관련이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타민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비타민 D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핍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좀 올리든지 그게 힘든 분들은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이 비타민 D 수치를 올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우울증도 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울증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몇몇 암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네, 암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면역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코로나와도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비타민 D는 비타민이지만 호르몬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유일하게 저희 피부에서 합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햇빛을 노출되면 저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타민 D가 낮으신 분들은 꼭 좀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으로 치자면 뭐 이렇게 생선류 특히 뭐 참치나 연어 요런 데 좀 비타민 D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계란 노른자라든지 안 그러면 우유, 두유 요런 데도 좀 많이 들었고 뭐 표고버섯이나 안 그러면 뭐 무말랭이 같은 요런 음식에도 비타민 D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드셔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 환자들 보면 그렇게 음식만으로는 이 비타민 D를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든 햇빛에 노출되는 걸 권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겨울철 날씨에는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먹는 약이나 아니면 요즘 주사도 있고요. 주사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잘 드는 창가에 좀 앉아 있는 건 네.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옷을 입고 뭐 있으면 안 되고요. 이 피부에 직접. 네. 그래서 가능한 노출을 좀 하는 게 좋고 또 여름에는 막 저희 선크림 바르고 다니잖아요. 또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해가 강한 낮 시간에 겨울에는 좀 직접 해를 좀 쬐어주는 것도 좋고 그게 좀 불가능하다면 식품이나 또 약물, 주사도 가능하다. 자, 앞서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경우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칼슘 보충제 같은 걸 좀 먹는 건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요 골다공증 전 단계인 분들, 골감소증인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이 칼슘하고 비타민 D 보충을 좀 권하고 있고 그래서 약물도 사실은 칼슘하고 비타민 D가 복합제로 나온 약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약물을 이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 단계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관리 또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궁금증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상담이 어려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봄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관리와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초 되면은 많은 분들의 계획 중에서 이제 금연
계획들 많은데요. 이 담뱃값 인상, 또 흡연구역 축소, 또 건강 문제 등으로 이 금연 희망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 금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지만으로 금연이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요.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네. 네. 그 담배에 대한 그 중독성 굉장히 강하죠. 예. 그 뭐 이렇게 뭐 대마초보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직하면 담배 끊는 놈, 독한 놈.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 의지만으로 어떻게든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 중독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연초에 마음은 굳게 먹는데 또 매년 다시 결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치는 경우가 네네.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가까운 뭐 보건소 가셔도 되고요. 네. 안 그러면 의원 이게 금연 진료하는 의원급에 가면요. 일단은 뭐 니코틴 뭐 패치나 껌 같은 요런 것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요즘 또 먹는 약 중에 이 흡연에 대한 욕구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한번 사용해 보실 걸 권장해 드리고요. 특히 그 약이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본인 부담금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무료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약도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것도 힘든 분이 있거든요. 정말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각 지역마다 금연 지원 센터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 강원도에도 저희 이게 강원 금연 지원 센터가 원주에 있거든요. 네, 기독병원 네. 그 앞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연락을 취하시면 예를 들면 뭐 캠프 이런 것도 무료로 합숙하면서 네네 4박 5일 동안 캠프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1박 2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상담받고 관리받고 이렇게 해서 금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럼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런 뭐 패치라든가 이런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어지럽다든가 예전에 뭐 그런 증상들 부작용은 어떤 약이든지 조금씩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패치나 껌 같은 것도 또 어쨌든 니코틴을 이렇게 몸으로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오심 증상, 미식거린다거나 좀 머리가 좀 어지럽다거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 의사와 상의해서 그 농도를 잘 조절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서구화된 식당 또 운동 부족 등으로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은 뭐 10중 8구 많은 분들이 과체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비만도 질병으로 봐야 되는지 또 이 비만은 또 어떻게 좀 치료를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만을 아직까지도 질병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비만을 꼭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만으로 인해서 사실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뭐 고지혈증 이런 것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비만 그 자체로 인해서 뭐 심장혈관이라든지 뭐 뇌혈관이라든지 뭐 콩팥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관절,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나 허리 이런 데도 이 비만으로 인해서 엄청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경우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비만을 저는 질병을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 비만은 어떻게든지 내 생활 습관이 기본이니까 어떻게든 식이를 조절하고 또 운동량을 늘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내 의지만으로 힘든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전문의와 상의를 하고 필요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 자체보다는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다른 질환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도 질병이고 치료를 해야 된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대상포진이라든가 폐렴 예방 백신 등 이 성인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 필수 성인 예방 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방 접종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소아 예방 접종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독감 예방 접종.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성인들도 이렇게 필수로 이렇게 권장되는 예방 접종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뭐 대상포진이나 폐렴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맞으러 오시는 분들, 맞겠다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매년 맞아야 하는 독감 백신, 요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거고, 요거는 매년 맞아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형 간염이나 B형 간염에 대한 예방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셔요. 이건 항체 검사. 네, 그거는 이제 항체 검사가 필요해서 없는 분들 맞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파상풍에 대한 예방 접종도 필요합니다. 파상풍. 네, 그래서 저희가 요 파상풍은 이제 예전에 이제 맞았던 분들은 이제 10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예방 접종 맞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게 그 청소년들에게 지금 무료로 백신 사업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이제 그 뭐 만 12세 정도의 그런 어떤 여자 자녀를 두고 있다면 국가에서 무료로 예방 만 접종하기 12세에도 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맞습니까? 네. 성인이 돼서 맞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도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런 이제 어떻게든 성적인 접촉이 일어나기 전에 맞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권장 연령이 그렇게 되고요. 또 그때 좀 어릴 때 맞으면 이게 2번만 맞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필수 예방 접종으로 요거를 이제 그 소아들은 이제 2차례 무료로 그렇게 해주고요. 성인에서 맞게 되면 3번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주기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맞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제 백신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처음에 한번 맞고 1개월이나 2개월 있다가 한번 맞고 그다음 6개월 있다 한번 맞고 성인들은 그런 주기로 지금 1년 안에 3번. 네, 그렇게 이제 맞고 상황이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 파상풍은 성인 누구나 그럼 예방 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특히 어떤 분들이 좀 맞으면 좋을까요? 네. 파상풍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유병률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리진 않는데요. 이 파상풍균은 주로 이제 흙이나 안 그러면 녹슨 철 이런 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농사 일 하시는 분, 농기구를 만지고 농사 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사실 저희 애완동물 많이 기르고 또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완동물 통해서 또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서 이게 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상풍도 저희가 한번 근데 걸리게 되면 딱히 치료법도 없고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디 녹슨 철에 뭐 찔린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럼 바로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응급실에 근무할 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상처에 입어서 오면 이제 저희가 다 조사를 하죠. 그 상처를 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깨끗한 집에서 사용하는 칼인지 안 그러면 바깥에서 어떤 그 녹슨 철이나 그런 어떤 쇠붙이에 찔릴 수 있고 그죠?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처를 따져서 저희가 보통 치료를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좀 지저분한 그런 데 저희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파상풍에 대한 예방 접종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질병으로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항체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걸 이제 같이 맞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지저분한 상처에 그렇게 노출이 되면 보통 그렇게 2가지 다 이렇게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꼭 병원에 응급실 가셔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포진도 어르신들 예방 접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상포진은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한 50세 이상일 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보면 젊은 분들도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 꽤 많이 있어요. 20대, 30대도 꽤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면역력이 낮아지고 이럴 때 아무래도 더 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이렇게 적극 권장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대상포진 걸렸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걸 내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임상 경험상 보면 아무래도 대상포진에 한번 걸렸던 분이 나중에 또 다시 걸릴 가능성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대상포진 걸리고 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서 예방접종 맞을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방접종 맞으면 괜찮습니까? 대상포진 같은 거. 네. 이런 증상 오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것이요. 모든 예방접종이 100%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100%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한 70% 정도까지는 예방을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예방접종을 맞고 대상포진에 걸린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증상이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특히 대상포진은 걸렸을 때 통증도 심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럽다면서요. 그 이후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아서 몇 달, 몇 년까지 지속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예방접종을 하면 그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신 분들에게는 꼭 접종이 권장되는. 그럼 대상포진 한 번 예방접종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대상포진은 이제 일평생 그냥 평생 한 번 맞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폐렴 관련한 예방접종도 있다고요? 네네. 폐렴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도 저희가 폐렴을 일으키는 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히 많이 일으키는 것이 폐렴 구균인데 그 폐렴 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이제 평생 한 번 이렇게 맞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좀 요것도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감기 걸리면 보통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그 폐렴 예방제 구군 접종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특히나 이제 좀 기관지 확장증이 있거나 기관지 염이 있거나 폐 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맞을 것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대상포진이나 폐렴 또 뭐 자궁경부암, 파상풍 이 예방 접종은 어느 병원 가서도 다 가능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방 접종을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병원들, 그러니까 내과나 안 그러면 좀 뭐 2차 병원, 3차 병원 가면 다 가능하니까 그런 병원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건강관리와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등에서 이 낭종이나 결절의 소견이 많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인 검사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전화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폐렴 얘기했는데 폐렴하고 기침하고 그다음에 그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뭐 어떤 게 틀린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가장 흔한 것은 감기죠. 그래서 감기는 보통 이제 기침, 그다음에 콧물, 그다음에 뭐 가벼운 열, 두통 뭐 이런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좀 더 진행되어서 폐에 염증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열도 좀 더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기침, 그다음에 이렇게 가래 이런 것이 좀 심하게 지속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병원 내원하셔서 적어도 이렇게 의사의 진찰을 받고 가슴 엑스레이 정도 검사는 꼭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통 그런 경우는 증상이 좀 이제 감기는 보통 며칠 앓다 말지만 폐렴은 뭐 계속 좀 진행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상하게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감기와 다르게 빨리 안 좋아지고 계속 지속된다. 이럴 때는 병원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폐렴도 이렇게 기침 가래가 동반하죠? 네, 혹 증상은 다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폐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기침과 가래 그다음에 열 이런 것들이 좀 주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폐가 아픈가요? 폐가 특별히 아프진 않습니다.
네, 호흡 곤란 이런 거는 좀 동반될 수가 있고요. 예,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전문의 모시고 건강검진에 또 건강관리와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수별 온누리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